여러분은 혹시 몰락 직전의 가게를 단 하나의 혁신적인 메뉴로 기사회생시킨 감동적인 실화를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바로 그 놀라운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서 당시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한국인이었지만 제 가슴속에는 자신만의 이름을 건 독창적인 패션 브랜드를 창조하겠다는 특별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패션에 대한 깊은 애정 하나만으로 런던으로 유학을 왔으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팍팍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낮에는 학업에 매진하고 밤에는 갖가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는 고단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작은 카페와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윈터 체리라는 이름을 지닌 이 카페는 런던의 차분하고 고즈넉한 주택가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외관과는 달리 내부 공간은 기이할 정도로 텅 비어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우연히 발길을 들여놓은 그곳에서 저는 깊은 내면의 따뜻함을 느꼈는데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던 정겨운 동네 카페의 포근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카페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마이클이 곧 여기 문을 닫을 거래라며 속삭이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이클의 카페는 한때 동네 주민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던 명소였으나 거대 프랜차이즈 카페 공세와 급변하는 트렌드에 밀려 손님이 급감했고 결국 폐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마이클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씁쓸하게 되뇌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따뜻한 공간이 정말로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 카페를 절실히 살려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작은 가게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깊이 뒤흔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날 저는 카페를 떠나는 마지막 직원이 문 앞에 붙여놓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카페가 망해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며칠 후 마이클을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가 쇠락하는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마이클에게는 다소 의아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휴얼리, 대체 왜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곳은 영업이 잘 되는 가게가 아닌데 말이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공간에 분명 숨겨진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이클은 제 진정 어린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윈터체리의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품었던 희망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저는 가게 앞에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이 카페 앞을 지나가던 중 어린 소녀가 창문을 가리키며 맑고 신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귀여운 카페야. 우리 들어가 보자.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뭐라도 제대로 된 걸 먹으러 가야지.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고는 아이를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따뜻한 공간인데 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카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욕구를 느꼈습니다. 사실 이 카페는 저에게 단순히 일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에서 사 먹었던 호떡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수야, 네가 그 호떡을 정말 좋아했지? 어머니는 제가 호호 불며 손을 녹이고 호떡을 입에 넣는 모습을 바라보며 늘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시절의 포근하고 따뜻한 기억이 윈터체리의 분위기와 겹쳐지면서 저는 이곳이 무너져가는 것을 도저히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이클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결코 상황이 개선될 수 없어요. 마이클은 피로가 역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시도하자는 겁니까? 잠시 망설이던 저는 결심한 듯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즐겨 먹던 간식이 있어요. 그 이름은 호떡입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으로 추운 겨울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길거리 간식이죠. 이것을 영국식으로 세련되게 변형하여 완전히 새로운 디저트로 창조해보면 어떨까요? 마이클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넘치는 열정에 결국 설득되어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카페의 운명을 뒤흔들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떡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이클은 제 제안을 듣고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호떡은 한국의 전통적인 간식이기에 영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호떡은 겨울에 즐겨 먹는 따뜻한 간식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에는 달콤한 시럽이 가득 녹아 있어서 한번 맛보면 누구라도 매료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이클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당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곳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군요. 그날 이후 저는 곧장 한국 마트에 들러 호떡 믹스를 구입해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호떡을 만들어 보려니 생각보다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죽은 얇아야 제맛인데 너무 얇게 만들다 터져버리기도 하고 안에 넣는 설탕 시럽이 제대로 익지 않아 쓴맛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수,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요? 마이클은 제가 기름 앞에서 튀김 반죽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완벽하게 성공해 볼게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제대로 된 호떡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달콤하게 녹아 흐르는 속의 조화에 마이클마저 감탄하며 첫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데요. 하지만 우리 카페의 특성에 맞게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호떡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영국 사람들의 입맛과 취향을 사로잡을 만한 재료를 첨가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이클과 저는 곧바로 영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크럼블, 블랙커런트 잼, 바닐라 크림 같은 재료들이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호떡 안에 블랙커런트 잼을 넣어보는 게 어떨까요? 영국 사람들의 입맛에 익숙한 재료이니까요. 그렇다면 바삭한 애플 크럼블을 겉에 뿌리는 건 어떻습니까? 달콤함과 함께 살아있는 식감을 더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며 기존 호떡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영국식으로 절묘하게 재해석된 새로운 메뉴를 완성해냈습니다. 우리는 이 신메뉴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티시 호떡이 어떨까요? 간결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여 팔아보는 일만 남았군요. 드디어 브리티시 호떡을 정식으로 판매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카페 메뉴판 한쪽에 큼지막하게 쓰인 뉴 허터키이라는 글자가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저와 마이클은 희망을 품고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에 사시는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인 거지? 호떡, 새로운 케이크 종류인가?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래된 전통 디저트인데 영국 스타일로 변형했습니다. 블랙커런트 잼과 애플 크럼블이 들어가 있어요. 꼭 한번 맛보세요. 할머니는 한 입을 베어 문 뒤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따뜻하고 달콤해서 딱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활짝 웃는 마이클을 보며 잠시 행복감에 젖어들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윈터 체리. 앞을 망설임 없이 지나쳐갔던 그 어린 꼬마 손님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귀여운 카페야. 들어가 보자. 그 순간 아이를 설레게 했던 그 카페는 왜 아이의 엄마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볼 만한 곳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언급했던 그 귀여움을 메뉴에 담아낼 수는 없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이클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이번에는 누텔라를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이 열광할 만한 초콜릿 맛을 추가하는 겁니다. 마이클은 살짝 놀라면서도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누텔라라니. 그건 제가 아침 식사로 빵에 발라 먹던 건데 그걸 호떡에 넣는다고요? 그렇죠. 따뜻하게 갓 구운 호떡 안에 달콤한 누텔라가 녹아든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누텔라를 채운 호떡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호떡 속에 듬뿍 담긴 누텔라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초콜릿 향으로 완벽한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마이클은 첫 입을 맛보고는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누텔라 호떡은 출시되자마자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날도 카페 앞에서 호떡을 굽고 있던 저에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초콜릿이 들어간 따뜻하고 달콤한 간식이야. 먹어볼래? 아이의 엄마도 한 입 맛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겠네요. 이건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아요. V 누텔라 호떡은 단순한 메뉴를 넘어 아이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이 함께 찾는 카페로 윈터 체리를 변모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가게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생기를 띠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수, 당신이 만든 이 메뉴들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누텔라 호떡은 정말이지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카페를 찾아올 거예요. 윈터 체리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윈터 체리의 새로운 메뉴인 브리티시 호떡과 누텔라 호떡은 분명히 특별했고 손님들도 그 맛을 칭찬하며 아낌없는 호평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페 전체 매출이 눈에 띄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수, 뭔가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손님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마이클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매출 기록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풋비. 며칠 밤을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마이클에게 2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손님들에게 직접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해요. 시식회를 열어서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이 새로운 메뉴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V. 시식회라뇨? 네. 무료로 음식을 맛볼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메뉴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질 겁니다. 마이클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장 시도해 봅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동시에 SNS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메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해요. 사람들이 우리 카페와 메뉴를 손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주말, 우리는 카페 앞에 작은 테이블을 설치하고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브리티시 호떡, 누텔라 호떡. 그리고 고객들이 DIY로 토핑을 선택해 꾸밀 수 있는 호떡들이 깔끔하고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따뜻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형태의 디저트는 처음 경험해봐요. 초콜릿이 들어간 호떡이라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특히 어른들은 애플 크럼블이 얹어진 브리티시 호떡의 깊은 맛에 매료되었고 아이들은 누텔라가 듬뿍 들어간 호떡에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한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서 호떡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해서 꼭 다시 와보고 싶었어요. 이 시식회를 기점으로 카페는 조금씩 동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식회가 끝난 후 저는 마이클과 함께 카페의 공식 SNS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윈터 체리 카페라는 계정에 메뉴 사진을 업로드하고 간결하지만 매력적인 소개 문구를 덧붙였죠. 브리티시 호떡, 영국식 크럼블과 달콤한 잼의 환상적인 조화. 누텔라 호떡, 아이들도 어른도 사랑할 초콜릿 가득한 행복한 한 입. 손님들이 남긴 긍정적인 리뷰와 사진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서고자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친구들이랑 방문하겠습니다. 뮤의 SNS를 통해
윈터 체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늘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호떡 반죽과 주요 재료들이 빠르게 동인한 것입니다. 지수, 큰일 났어요. 반죽도 떨어졌고 블랙커런트 잼도 없어서 지금은 주문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은 당황하며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즉각적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재료가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호떡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때 문득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파이 반죽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클, 냉동실에 남아있던 파이 반죽 기억나세요? 그걸 활용해서 호떡을 만들어 보죠. 바삭하고 고소한 파이 반죽도 손님들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마이클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마이클은 파이 반죽을 최대한 얇게 펴고 그 안에 블랙커런트 잼과 누텔라를 채워 반달 모양으로 접은 뒤 오븐에 구워냈습니다. 오븐에서 막 나온 파이 호떡은 겉은 황금빛으로 바삭했고 속은 달콤하고 촉촉했습니다. 지수,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바삭바삭해서 기존 호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파이 호떡을 내놓자 모두가 이 새로운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마치 또 다른 혁신적인 디저트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파이와 호떡의 조합이라니 아이디어가 신선하네요. 미파이 호떡은 단순히 재료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방편을 넘어 윈터 체리의 또 다른 인기 시그니처 메뉴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재료 부족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극적으로 반전시킨 저와 마이클은 이제 윈터 체리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 가게는 벌써 문을 닫았을 겁니다. 파이 호떡 아이디어는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이클. 다음에는 더 놀라운 메뉴와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봅시다. 그날 윈터 체리의 따뜻한 불빛은 늦은 밤까지도 꺼지지 않고 빛났습니다. 윈터 체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손님들로 활기차게 북적였습니다. 브리티시 호떡, 누텔라 호떡, 그리고 DIY 호떡은 이제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로 인정받았고 멀리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마이클은 밝아진 얼굴로 매출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수,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천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공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는 카페로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브리티시 호떡을 만들며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린 시절 즐겨 먹던 붕어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붕어빵은 겨울마다 시장에서 즐기며 저에게 따뜻함을 선사했던 소울푸드와 같았습니다. 붕어빵처럼 재미있는 모양의 디저트를 만들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맛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전통적인 붕어빵 속에 들어가는 파튼 영국인들에게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붕어빵을 철저히 영국 스타일로 세련되게 변형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밭대
마이클에게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붕어빵이요? 모양부터가 아주 독특한데요. 그 안에 팥 대신 무엇을 채워 넣으면 좋을까요? BIE. 아이스크림이 어떨까요? 바삭한 겉면과 차가운 속의 이질적인 조합이라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특히 아이들이 열광하지 않을까요? BI. 우리는 곧바로 아이스크림 붕어빵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붕어 모양의 특수 틀을 구해 반죽을 붓고 구워낸 뒤 그 속에 아이스크림을 넉넉히 채우고 과일, 초콜릿 시럽, 그리고 알록달록한 스프링클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바비. 그렇게 탄생한 아이스크림 붕어빵은 비주얼부터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환상적이었습니다. 바이. 붕어빵을 정식 메뉴로 선보이던 날,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토록 독특한 메뉴가 손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손님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제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물고기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겉은 따뜻하고 바삭한데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다니 정말 기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네요. 특히 아이들은 붕어빵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나 이거 꼭 먹고 싶어. 물고기 모양이 너무 귀엽잖아. 그래, 먹어보자. 정말 재미있는 디저트네. 이 메뉴는 순식간에 카페의 또 다른 핵심 시그니처 디저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붕어빵 메뉴가 연이어 성공을 거두자 마이클은 진심으로 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수, 당신이 없었다면 이 카페가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제게 정직원 수준에 준하는 높은 시급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저의 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윈터 체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이클, 저도 이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카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스스로가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크게 성장했음을 체감했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었던 호떡과 붕어빵처럼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언젠가는 저도 제 이름을 건카페나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국의 따뜻하고 정감 있는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거든요.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지수. 당신이라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윈터 체리의 따뜻한 불빛은 수많은 손님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호떡, 누텔라 호떡, DIY 호떡, 그리고 아이스크림 붕어빵까지. 이곳은 이제 단순한 커피를 파는 카페를 넘어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붕어빵을 보고 해맑게 미소 짓던 아이들. 이 모든 장면들이 저에게는 귀한 기억이자 앞으로 나아갈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윈터 체리는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걷던 작은 동네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브리티시 호떡과 누텔라 호떡, DIY 호떡, 그리고 아이스크림 붕어빵 덕분에
이 카페는 손님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마이클과 함께 카페의 놀라운 변화를 되돌아보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익스, 지수, 당신 덕분에 카페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모든 메뉴가 사람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특히 K 디저트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익스, 마이클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K 디저트는 정말 위대합니다, 마이클. 한국의 디저트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 한국의 디저트, 즉 K 디저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한국적인 문화와 깊은 정서까지 함께 담고 있는 매력적인 경험의 총체입니다. EX. 한국의 전통적인 디저트들, 예를 들어 호떡, 붕어빵, 떡, 팥빙수 등은 단순히 먹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 간의 따뜻한 정칭과 오랜 세월 동안 계승되어 온 전통의 가치가 깊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XX. K 디저트는 특히 그 독창적인 재료의 다양성과 고유한 맛 덕분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X. 가령 호떡의 바삭하고 고소한 겉면과 달콤한 속 시럽의 조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조합입니다. 붕어빵 역시 바삭한 반죽과 그 속에 채워진 차가운 아이스크림의 대비가 전 세계인의 입맛에 통할 수 있는 매혹적인 요소입니다. 유럽의 다양한 정통 디저트들과 비교했을 때 K 디저트는 편안함과 친숙함을 주면서도 동시에 새롭고 신선한 미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디저트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 맛과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한국을 넘어 인류 보편적인 감성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윈터 체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K 디저트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카페가 처음에는 브리티시 호떡과 누텔라 호떡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된 디저트들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X. 우리는 한국의 디저트를 세계적인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고 누구든 부담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글로벌한 인기를 견인한 것입니다. S. 이 경험 덕분에 저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의 신분을 넘어 카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S. 마이클은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지수,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 카페는 정말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가치를 배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카페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단지 좋은 디저트를 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선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K 디저트가 가진 진정성이 아닐까요? S. 이제 K 디저트는 더 이상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디저트 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X. 사람들이 호떡을 먹으며 미소 짓고 붕어빵을 먹으며 따뜻한 추억을 나누며 떡을 먹으며 정을 느끼는 이 시대에 K 디저트는 계속해서 글로벌한 사랑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X. 박지수로서 저는 그 문화 확산의 선두에 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디저트를 알리는 사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셰. 카페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저도 나중에는 저만의 디저트 전문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의 맛과 정서를 세계적으로 널리 퍼뜨리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격려했습니다. 지수, 당신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당신이 창조한 K-디저트는 틀림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테니까요. SK-디저트 덕분에 카페도 눈부시게 성장했고 제 자신 역시 인간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선물이었습니다. 카페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제 미래에 대한 더 크고 명확한 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지수, 이제 당신이 말했던 대로 더 큰 일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디저트를 알리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학시. 제가 윈터 체리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은 K-디저트가 지닌 특별함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맛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랑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게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